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정말 달라요. 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를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탭 7 플러스를 구입하게 되었죠. 네, 보시다시피 저는 뭐 아이패드, 맥북 프로, 애플워치, 아이폰 여러가지 애플 이코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앱등이라고 하죠. 일단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제 돈 주고 구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아직까지 메인폰으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언박싱 하면서 제가 왜 갤탭을 구입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갤럭시 탭 7 플러스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진영의 변화가 좀 궁금했어요. 아이패드는 그동안 파일 시스템, 마우스 커서, 트랙패드 등을 지원하면서 노트북의 자리를 먹어 들어오고 있죠. 안드로이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능들이 옛날부터 가능했어요. 근데 문제는 전용 앱도 많이 부족하고 속도도 좀 느리고 이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열심히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죠.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아이패드와 어떤 차이가 날까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갤럭시 탭 7 플러스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성능도 많이 좋아졌죠. 스냅드래곤 865가 들어있다고 하고 긱벤치 기준으로 멀티코어 3300점 정도라고 하니까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좀 적지만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도 120Hz 주사율에 4개의 스피커 달려 나오고 펜 입력 지원 시간도 애플 펜슬과 똑같은 9ms. 하드웨어적으로는 아이패드와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 덱스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윈도우처럼 창을 켜놓고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노트북에 가까운 사용감을 전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펜슬과 키보드 커버가 저렴하기도 하고 꽤 좋다는 리뷰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도 한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리뷰할 때 안드로이드 기계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 설정은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 됐어. 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정말 달라요. S펜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돼 있죠. S펜 연결됐고, 설정 완료 중. 밀리의 서재 S14. 자동으로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네요. 확인. 16대 10이니까 여기 위에 레터박스가 조금 있죠. 완전히 꽉 차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꽉 차... 안되네. 퀄리티를 좀 올려볼까요? 1440p. 좋아. 이쪽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실제로 다 써봤고요. 10.5인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쓰고 있고,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아무래도 16대 10이다 보니까 좀 아래 위로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걸 세로로 놨을 때는 또 이거 너무 길어. 태블릿으로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이 정도? 아니 스크롤 느낌, 좋다.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진짜. 속도도 빠르고 스크롤도 빠르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기본 세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크기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갤럭시 탭이 12.4인치라고 해서 12.9인치 아이패드랑 되게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크기 차이가 상당해요. 그리고 11인치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하고도 좀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폭은 비슷한데 요 부분이 더 있는 거죠. 제 느낌에는 11인치 아이패드랑 12.9인치 아이패드의 딱 중간 사이즈 정도 된다 라고 느껴지고요. 어떤 분들은 11인치 아이패드와 12.9인치 아이패드 사이에서 11인치 아이패드는 너무 작고 12.9인치 아이패드는 너무 크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딱 좋은 크기
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기기가 모두 화면 비율이 다르죠. 12.9인치 같은 경우에는 4대 3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11인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1.43대 1 또는 4.3대 3 정도 됩니다. 4대 3이랑 4.3대 3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길어요. 이게 약간 변태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IMAX 비율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은 16대 10이에요. 가장 길죠. 제가 잠깐 써보고 느낀 첫 인상은 갤럭시 탭이 상당히 빠릅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떠나서 빠릿빠릿하고 스크롤도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다는 인상을 주네요. 옛날에는 안드로이드는 좀 느리고 스크롤도 좀 부자연스럽고 이런 편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갤럭시 탭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게 특히 12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16대 10 이 화면 비율은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생각보다 별로예요. 16대 10이 제가 맥북 프로가 16대 10이거든요. 그런데 태블릿으로 쓰니까 좀 별로네요. 특히 인터넷을 이렇게 키면 너무 짜부돼서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렇다고 세로로 놨을 때는 너무 또 가로 모드랑 차이나게 글씨가 작아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별로다. 네, 사용감은 별로다. 대신 영상을 볼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보통 영상들이 16대 9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저는 영상 만들 때 2대1 비율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긴 화면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멀티태스킹 할 때 화면을 반반 나눠서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인터넷도 모바일 버전으로 하고 옆에 앱을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반반 쓰면 또 이것도 괜찮아요. 이럴 땐 또 유리하죠. 밑에 홈 버튼이 잡아먹고 위에 메뉴바가 이만큼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화면이 굉장히 작아지죠. UI를 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켜자마자 이 녹조 현상 같은 게 이게 화면엔 안 나올 거예요. 아마도 화면엔 정확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파란빛이 돌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이 연녹색이 아니에요. 굉장히 청록색 같이 굉장히 과장되고 채도도 높고 눈이 좀 아플 정도로, 제가 쓰는 모든 애플 기기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물론 영상 같은 거 볼 때 더 진해 보이고 채도가 높아 보이고 그러면 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색 정확도를 따지자면 좀 많이 틀렸죠? 좀 많이 엇나간 것 같습니다. 뭐 아몰레드가 원래 녹색이 강하긴 한데 또 삼성이 애플에도 아몰레드를 공급하잖아요. 그럼 애플에 공급하는 아몰레드는 이런 색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녹조 현상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여기서 RGB 색상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박싱과 첫인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제 기기 중에 요 3개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 하는데 아마도 11인치, 요즘에 제가 12.9인치 아이패드를 쓰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인치를 정리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노트북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갤럭시 탭도 키보드랑 커버 케이스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오진 않습니다. 좀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기기를 좀 더 써보고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 등을 비교해 볼 생각이고요.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